금리 인상 이제 시기가 오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보통 많은 전문가분들이 은행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증권, 뭐 금융 이런 쪽. 음.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와 은행주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한다면 금리 인상 시기에는 어떤 개를 만약에 선택하시겠어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그 둘 중에만 만약에 선택이라고 하면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삼성전자로. 아,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어. 거는 이자를 더 받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은행한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자를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은행한테 과연 좋은 것인가? 왜냐면 이자를 못 갚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계속 연쇄로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이자를 못 갚으면 원금까지 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디폴트 가능성이 이번에 왜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우리 은행에서 지금 금리를 올렸잖아요. 2%까지. 그럼 다들 당연히 은행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은행주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미리 반영이 돼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치명적이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은 한마디로 이제 생산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 내수 안에서 이제 안에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제 구매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구매력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저금리이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쉽잖아요. 돈을 융통하기가 쉽고, 그리고 너무 저금리다 보니까 은행에 있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이 돈을 뭐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돈이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딱 올라가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임대 수익이 나는데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과연 은행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는 은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박리담에 그냥 싸게 많이 빌려주는 게 낫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도 못 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저금리 때도 은행 그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 실적도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 막 달성하고, 그것도 참 진짜. 왜냐면 금리가 싸면은 돈을 그러니까 빌리기가 쉽고, 돈을 빌려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돈을 빌려서 어떤 자산을 샀는데 올라요. 오르네? 이렇게 하고 또 빌려서 또 사고 또 빌려서 또 사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우리가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데 이제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또 막상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화폐라는 거를 하나의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리의 어떤 한계점이라는 걸 저는 생각은, 그러니까 임금의 한계점이라는 걸 늘 생각하는데, 저는 임금의 한계점이 최소 방어할 수 있는 한계점이 이 정도 수준까지는 도저히 오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국가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신용이 강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강력하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실수령액이 한 350? 뭐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벌 수 있는 게 뭐 350, 400 요 정도로 봤을 때 뭐 200에서 400으로 쫙 남겨, 뭐 고위직을 빼더라도,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이 임금의 가치를 송산시키면 저는 이제 국가가 한계에 치닫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딱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평범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국가에 굉장히 이제 국가를 기본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저는 항상 이제 군인, 경찰, 그런 공무원직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과연 그 임금 소득의 어떤 기준점으로 딱 잡고 요 정도는 너무 심하다. 요 정도는 너무 약하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국가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그게 이제 금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 생활이 너무 안 돼, 만약 부동산 가격이 막 너무 막 많이 내서. 그러니까 생활을 봤을 때 막 음식 먹는 게 그냥 우리가 음식을 사 먹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나가기 시작한다. 이거면 이제 어떤 대가를 감수하고서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다 붕괴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막아야 되니까. 예, 왜냐면 이제 그거를 딱 제가 그런 기준으로 딱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리 올릴 건데 언제 올릴까 하면서 이 정도로 화폐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딱 그 기준을 그 임금을 기업의 임금으로 저는 안 보고 그 공무원 기준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최근에 막 외식 물가나 막 다 올라가고 막 요즘은 뭐 설렁탕 15,000원. 옛날에는 10,000원이면 되게 좋은 거 사 먹었던 것 같은데 옛날도 아니죠. 한 3, 4년만 해도 지금 뭐 15,000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음식이라든지 뭐 모든 이제 생활이 만약에 이 임금을 받는 이제 평균 공무원들이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을 정도다. 이러면은 이제 어떤 뭐 신용 경색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제. 금리를 올려야지만 이 국가 체제가 유지가 된다. 그게 이제 딱 어디냐면 제가 볼 때 미국도. 근데 미국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게 조금 더 자신감이 있는 게 미국은 그 퇴직연금이라고 하죠. 연금을 의무적으로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게 또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어떤 이제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도 주식이 올라가면 그게 약간 위로가 되는 좀 그죠. 약간 그렇게 뭔가 이제 내 실제 임금은 좀 줄어들지만 내가 넣은 연금은 이제 값어치가 올라가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생산성을 좀 더 끌어올리는 방향? 그쪽으로 가야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요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영님 말씀 딱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금리 인상, 금융주 딱 이렇게 뭔가 공식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폭넓은 관점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유 방식. 금리가 인상되면은 은행이 자산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신한지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제가 그냥 지금 정확하게는 아닌데 그냥 말씀드리면 아마 신한지주가 자기 자본이 아마 40조에서 50조일 거예요. 근데 아마 총 자산이 65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650조를 빌려줄 건데 거기서 5%만 돈을 못 갚아도 거의 자기 자본 잠시까지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더 올리기가 아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줬는데 이거 회수도 못하고 약간 어떻게 되는 거야 약간. 그런 걸 또 이제 은행이 잘 계산해야겠네요. 그래서 은행이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도 같이 커지는 전혀 기쁘지만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역사가 이렇게 큰 한 텀이 있다고 하잖아요. 참 이런 거 금리 하락을 지금 저금리를 경험해 봤다면 금리 인상 시기에 또 어느 정도가 한계일지 은행들이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계속 팔로잉 공부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좀 과거에는 저도 이제 주식 투자하면은 보통 개별 종목들만 좀 많이 생각했었는데 주식 투자를 늘 하다 보면은 항상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연준, 뭐 금리라든지 뭐 환율, 유가 이런 게 영향이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들은 생각이 어떤 거냐면 모든 게 어떤 기업도 결국 이윤 추구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주식 투자도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돈은 뭔가?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면 모든 게 같이 움직이는구나. 약간 그런 것들을 점점 제가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폐의 본질? 약간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떤 공무원의 그 소득 수준으로 모든 이제 왜냐면 그게 흔들리면은 국가가 흔들리니까 저게 흔들릴 정도면 이제 모든 그것들을 감수하고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너무 거품론이 있으니까 또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이런 이슈 때문에 금리 인상도 있지만 그 거품론이 좀 있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좀 모아가야 할 주식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이야기했다면 좀 정리해야 될 주식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정리해야 될 주식이요? 포트에서 조금씩은 뭐 비중을 더 줄여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 이런 시기에 주식이 투자 이것도 또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건데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 똑같은 1,000만 원을 투자해도 어떤 사람이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는데 내가 1,000만 원만 수익은 없지만 미래를 위해 투자를 이 회사는 이 회사가 마음에 든다. 나는 뭐 1억 중에서 한 10%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뭐 했을 때는 명확하게 투자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위험을 계산한 거예요. 근데 1,000만 원만 갖고 있으신 분이
그거를 몽땅 그러네.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무조건 투기가 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아, 사실은 투자와 투기를 이게 구분하는 관점이고 미래,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기업의 성장성이라는 거는 사실 누구도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느낌? 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송 중에 그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하고 다른 주식이 날아가도 뭐 나중에 가서는 똑같아진다 약간 예. 뭐 그런 비슷한 맥락을 얘기하셨는데 그게 예.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보통은 사실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좀 빨리 올라가는 주식을 투자를 잘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돈을 투자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1, 2천만 원일 때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감히 샀다가 과감한 팔고 이게 1, 2천만 원일 때는 그게 돼요. 왜냐면 1, 2천만 원일 때는 손해 봐봐야 100만 원, 200만 원인데 그냥 내가 또 저 돈을 잃은 돈은 빨리 손절하고 뭐 덜 먹고 덜 입어서 빨리 모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한 1억, 2억 이렇게 되면은 그거 막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주식이라는 게 떨어지면은 또 천천히 올라갈 거고 올라가면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장기 포지션으로 봤을 때 떨어지면은 또 어느 정도 이제 조금만 올라가도 꾸준히 사모으는 사람과 막 이렇게 사고 팔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급등하는 주식을 산다고 해도 그걸 사실은 고점에서 팔기가 정말 만만하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냥 뭐랄까 마음 편하게 멘탈이 강하게 꾸준히 사모은 사람들이 오히려 수익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수수료도 안 나가고 웅달님께서도 이번에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때요? 주식 사모으는 게 어때요? 좀 재미가 있지 않나요? 그러게. 아니, 저는 사실, 그 주영님 방송 들으면서 멘탈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고백을 하면 꽤 많이 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좀, 저는 플러스입니다. 삼성전자 플러스가 됐어요. 막 계속 모아가지고. 그 주식이 사실은 우리가 이게 조금씩 사모으다 보면 뭔가 주식을 사모으는 게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기부여가 돼요. 뭐냐면 내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이거를 나를 위한 만족이다. 나는 요거를 이제 소비를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이걸 꾸준히 사모아야 되겠다고 하면은 막 엄청 열심히 약간 사모으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되면 이런 동기부여라든지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또 주식을 사모으는 관점이면은 막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파는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일반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주식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죠. 일을 하면서 생활이 있죠.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이 변동성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포트폴리오로 이제 딱 정해서 내가 뭐 삼성전자, 뭐 실적 나오는 삼성전자, 뭐 현대차 라든지 뭐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를 사든 카카오를 사든 삼성 SDI를 사든 아니면은 뭐 또 엄청 또 작은 주식인데 이거는 저번에 한번 뉴스 보니까 좋은 것 같다. 5% 정도 넣어두겠다 이렇게 하면서 딱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서 자기 생활하면서 막 주식을 사모으면 또 생각보다 이게 요즘에 뭐 그죠 요즘 막 유행하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골프도 유행하고 뭐 이런데 소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소비할 거를 주식을 막 그냥 약간 사모아 버리고 약간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훨씬 더 이제 떨어질 때는 모르겠지만 약간만 반등하면 이제 방금 웅달님께서도 조금만 반등해도 금방 이제 플러스가 나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배당도 쏠쏠하네요. 맞습니다. 네, 배당 들어오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는 삼성전자가 너무 좋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최고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이 좀 마음 편안하게 뭔가 주식을 어떤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그냥 최선이다. 여러 개를 종합적으로 생활까지 다 봤을 때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가 이제 주식 투자 오래 경험을 하면서 이제 봤을 때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이 내가 재테크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워낙에 저금리 상황이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내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어떤 주식을 모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많은 주식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막 이게 너무 좋고 너무 성장성이 있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 그냥 최선인 거죠. 베스트가 아니라 그냥 배럴된. 그러니까 요거보단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근데 저는 물론 이제 미래에 뭐 삼성전자가 뭐 TSMC와의 경쟁에서 꺾일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죠. 저는 미래가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배당이 성장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늘면서 배당을 더 많이 해주더라고요. 연도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특별 배당 해서 이제 2,000원 넘게 줬고, 이번에도 거의 2,000원 준하게 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2,000원 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2,000원 좀 진짜 1년 대박이다. 합쳐서. 예. 근데 이게 5년 후, 10년 후에 가면 진짜 이게 뭐 2,000원이 5,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주가는 뭐 주가대로 오를 거고 배당은 더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함께 계속 이게 뭔가 이렇게 발전한다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친구들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일진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갈아서 넣는다. 그러니까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인력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은 우리 이제 경쟁자라고 하면은 그죠,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대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인력이 결코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우리 뭐 형 동생들을 봤을 때는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만큼 삼성전자 이번에는 엄청나게 설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은 굉장히 이제 그런 디자인이라든지 회로도 칩 같은 걸 엄청 이제 설계를 잘하지만 제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생산 설비를 저렇게 따라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또 일도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약간 되게 설비 제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근면성실 이런 걸로 근면성실로 보고 빨리빨리 일하는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나라한테도 밀리지 않는다. 약간 그런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만,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하지만 이 안에서 이게 그래도 개인들이, 그러니까 막 우리가 투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는, 왜냐면 그분들은 워낙에 그죠, 하루 종일 주식만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이제 뭐 변동성 이용할 수 있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했을 때는 만약에 억대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수익도 수익이 남아 쓰러지죠. 왜냐면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이제 신경 쓰이고 이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든지 자동차든지 뭐 아까 말씀 2차전지, 원택 이런 걸 딱 선택을 하셔서 뭐 게임이라든지 포트폴리오 딱 본인이 짜셔서 여기 안에서 뭐 내가 반도체나 스마트폰을 투자하면 뭐 삼성전자를 비중 얼마, 전기차면 얼마, 뭐 내가 게임은 얼마, 뭐 엔터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탁탁탁 정하면은, 아니면 나는 이런 것보다는 고배당이 더 좋다. 그러면은 뭐 이제 고배당 주식으로 딱 뭐 KTNG나 뭐 삼성화재, 뭐 쌍용 양해 뭐 이런 것들, 이런 고배당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포지션이 명확하면 투자가 훨씬 더 약간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영님 그 시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영님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계속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그 미국 증시하고 한국 증시를 비교했을 때 지금 미국 증시 너무 잘 나가고 올해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죠. 기축통화. 한국 증시는 조금 지지부진한 면이 있잖아요. 이래서 많은 또 그 투자자분들이 이거 한국 이제 떠나고 미국으로 가자 이런 부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이 조금 궁금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또 뭐가 궁금하냐면, 혹시 과거에 이렇게 미국이 막 오르고 한국은 안 올랐을 때, 근데 위기가 왔을 때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보통 전문가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이 떨어지면 어차피 한국도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답이라고밖에 저는 들리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떨어질 때 오르지도 않았는데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면 오르기라도 하자. 그럼 미국으로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게 또 미래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주식 같은 거 이제 웅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배당이 쏠쏠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똑같은 기술주로 봤을 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엔비디아는 배당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 주식이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지면 배당이 어떻게 될까요?
웅달리. 삼성이요? 더 올라가. 그러니까 그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중에서 미국은 올라가고 한국 주식 못 올라가는 게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미국은 일단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일본하고 대만하고 제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만도 이번에 사실 TSMC 그렇게 오르지 못했더라고요. 일본도 그렇게 못 올라서 역시나 미국이 혼자만 저런 기축통화의 많은 장점을 누리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 세계 구조가 어떤 경제 구조가 약간 바뀐 게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보다 조금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석유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석유가 전기차 시대로 도래하면서 석유와 러시아가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그 석유 패권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요즘 중동 뉴스도 잘 안 나오잖아요. 석유가 과거만큼 약간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중동 뉴스도 약간 떨어지고 지금은 사실은 기술주의 어떤 왜냐면 국경 없이 정보라든지 왜냐면 뭐 국경이 없어도 유튜브로 돈을 우리가 지금 유튜브도 하죠. 유튜브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구글이라든지 뭐 정말 뭐 마이크로소프트 막 이런 소프트웨어로 하고 그다음 애플 같은 거 이런 뭐 스마트폰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이제 굉장히 높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우리가 좋은 게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기술주잖아요. 그다음 네이버, 카카오도 기술주. 예 그리고 그 전기차 시장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굉장히 미국의 어떤 산업 구조를 도와줄 수 있는 약간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국 주식은 너무 안 좋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봤을 땐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땐 여기에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감내해야 되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국이 한동안 막 급격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좀 옆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시기에 또 한국 주식은 또 오늘 좀 저평가가 돼 있으니까 쉬는 구간에 약간 반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럼 미국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미국 주식이 떨어져도 미국은 이제 거품이 좀 많은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지면 배당이 급격하게 증가할 거거든요. 아마 그래도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은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국내 산업도 침체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그 포지션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과연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반도체나 스마트폰이나 이 자동차가 덜 팔릴까 이렇게 생각하면 덜 팔릴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많이 안 팔릴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세금도 무시 못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이제 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센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들 충분히 근데 이거는 뭐 또 개인의 판단이죠. 제가 제 의견보다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주영의 내공 주식 투자를 쓰신 이주영 저자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